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10월 15일 선고한 2020도 7218 판결입니다. 특수강도죄에 관한 판례인데요. 먼저 적용법조를 보시겠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조니까 333조가 되겠죠. 형법 제33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대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흉기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이겠죠. 휴대는 지닌다, 소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흉기를 휴대한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2인 이상이 범죄 현장에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34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강도 현장에서 함께 강도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입니다. 폭행은 때리는 것이고 협박은 겁을 주는 것입니다. 강도죄에서 나오는 폭행 또는 협박은 정도가 심한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하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보다 정도가 약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되지 강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루는 포인트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를 재산죄라고 합니다.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이런 것입니다. 재산죄는 그 범죄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재물죄와 이득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득은 그 말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 해서 이자와 득자를 득자로 줄인 말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재물인 재산죄는 재물죄이고 대상이 재산상 이익인 재산죄는 이득죄가 됩니다. 절도죄는 재물죄의 대표적인 예이고 이득죄의 대표적인 예는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강도죄는 재물죄일 때도 있고 이득죄일 때도 있습니다. 재물죄인 강도죄를 재물강취죄라고 하고 이득죄인 강도죄를 강제이득죄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강도죄의 조문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물은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강취하면 강도죄가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에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석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재산상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말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말이 나왔는데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법과 공법입니다. 사법은 사람들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와 같이 사적인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민법입니다. 민법은 물권, 채권 등 재산 관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결혼을 비롯한 가족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공적인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헌법과 행정법을 들 수 있겠죠. 형법도 공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처벌을 한다는 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재산상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이어야 하는지라고 했을 때의 법이란 재산에 관한 법이니 사법이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법률적 재산설은 재산상 이익이 되려면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나 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익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경제적 재산설은 재산상의 이익을 사법상 보호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익의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외형상, 겉모양으로 보아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산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학자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학설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도 7218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 병은 A에게 30만 원을 주면 예쁜 아가씨와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모텔로 오도록 유인합니다. A가 갑을병에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주었는데 갑을병은 거짓말을 했으니 성매매를 시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갑을병은 반환을 거부하면서 A를 흠신 두들겨 패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A를 협박한 후 모텔을 떠났습니다. 검사는 갑을병을 특수강도로 기소했습니다. 갑을병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갑을병이 강도 현장에서 함께 A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A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을 한 점은 명백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중요한 점인데, 갑을병이 A에게서 30만 원이라는 돈인 재물을 강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갑을병은 거짓말로 속여 30만 원을 받아낸 거지 A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받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검사도 갑을병이 30만 원이라는 재물을 강취했다고 기소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갑을병이 3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A를 폭행 협박하였고, 폭행 협박한 후에 현장을 떠남으로써 30만 원의 반환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앞서 본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적 재산설을 따르면 재산상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을병이 30만 원의 반환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을병이 사기를 쳐서 A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이니 강도 현장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사법인 민법에 의하면 A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법률적 재산설에 따르면 갑을병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반해 경제적 재산설에 의하면 앞서 보았듯이 이익의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외형상, 겉모양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을병이 30만 원을 받고 반환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나 사라졌다면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돈을 떼먹은 것이고, 겉으로 보아 떼먹어 반환을 면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 특수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를 보시죠.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 재산의 증가와 소극적 이익, 부채의 감소를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 의무 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영어의 포지티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라는 거죠. 소극적이라는 말은 네거티브인데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판례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 이익, 즉 재산의 플러스이거나 소극적 이익, 즉 부채의 마이너스이다. 갑을병의 30만원 반환의 면탈이 법률상 정당하지 않아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돋보기에 다시 말해서 외견상 갑을병이 30만원의 반환을 면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결국 갑을병에 대해서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과 소극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나 그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그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을 의미한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와 관련해서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2001년 10월 23일 선고 2001도 2991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자를 기망해서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이 대금을 받을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겉보기로는 사실상 성매매 대금을 받아야 할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떼먹은 것은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재산설이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객관식 예상 지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 재산의 증가와 소극적 이익, 부채의 감소를 모두 포함하나 그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밑줄 친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한다는 지문은 법률적 재산설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윤석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